네, 2010년 5007 자료 해석 두 번째죠. 두 번째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죄송해요. 지금 눈 감고 계세요. 괜히 어지러우니까. 아직 문제풀이 시작 안 했으니까 잠깐 구도 좀 체크 좀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책형은, 인책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2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개 대학의 2007학년도 신입생 정원에 관한 자료를 주고 있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신입생 정원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정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B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문사회 이걸 보는 게 낫겠죠. 전체 인문사회 자연공학. 자, 그럼 이거분의 이거를 해서 이 6개 대학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비교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 이제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럼 4,800 정도, 48이라고 하죠. 얘는 23으로 두면 46 정도, 얘는 54 정도, 얘는 30으로 보면 70 정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릿수 두 개를 띄워주고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분자에. 16 정도. 자, 얘는 이제 30 정도. 뭐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분의 이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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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1을 넘는 애들을 찾아볼게요. 1을 넘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도 자릿수를 두 개를 지어주면 51 정도 되죠. 51분의 54는 어찌됐건 1을 넘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1을 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얘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300 정도, 얘는 500 정도 남기 때문에 얘는 제거해줍니다.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두 배를 해줘서 여기서 남는 게 500 정도 되고 5400이면 여기서 300 정도 남으니까 당연히 분모 크고 분자가 작은 얘가 더 작겠죠. 얘보다는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 남는 숫자가 뭐예요? 300 정도 남나요? 그 정도 남지. 그러면은 300 정도 남으니까 얘는 지금 얼마 남았죠? 500 정도 남았죠. 그럼 물론 얘가 분자가 200 정도 크지만 분모를 비교하면 얘 거의 3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대학인 B대학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제거를 해주고. 자, 니은 자연공학 계열 신입생 정원이 전체 신입생 정원의 50%를 초과하는 대학교는 A, D, F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 두 배를 해서 얘를 넘냐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고요. 하지만 좀 더 빠르게 보려면 얘네 둘을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이 합쳐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려면 당연히 얘보다 1이라도 더 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50%를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같으면 안 되겠지. 50% 이상이라면 같아도 되겠죠. 50%는 똑같으니까. 어찌됐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얘 있고 또 얘 있고 또 얘. 그럼 ADF 맞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기억 두 개나 지워지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니은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누가 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선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 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정원과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정원의 차이가 가장 작은 대학은 A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언제 이렇게 더해? 그냥 이렇게 가감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1200으로 이쁘게 맞춰놨죠. 1614, 1677. 그럼 이거 빼면 63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63의 차이인데 나머지는 다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더해서 얘네들 더해서 서로 빼주면 되는데 63의 차이보다 더 작은 것을 보이는 차이가 더 작은 차이를 보이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맞고요. D것은 틀렸겠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상응 판단형 문제인데 그냥 상응 판단에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고 저는 솔직히 이게 자료 해석으로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뭐 그런 취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리 봐도 괜히 상황 판단에 퀴즈 폭탄 내면은 원성을 살까봐 괜히 자료 해석에 자료 해석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넣어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계된 자판을 고르래요. 규칙에 따라서 맞는. 봅시다. 8개의 입력키를 사용하는데 5개는 자음에 3개는 모음 뭐 이런 거, 잠 이런 거. 근데 자음을 배치할 때는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이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 5개의 자음을 가장 왼쪽,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왼쪽이니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라고 하네요.
각 입력키 내시지 모음은 사용 빈도가 높은 얘는 이제 또 6등까지 6등까지 이렇게 6등까지 해서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서 두 번째 이네. 그러니까 맨 왼쪽에도 되고 여기 두 번째여도 된다. 뭐 이런 소리고. 복자음, 기역, 시옷, 니은, 지읒 이거 많이 쓰죠. 감사해가지고 니은, 희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을 구성하는 각각의 두 자음은 서로 다른 입력키에 배치한다라고 돼 있고 이건 그냥 노가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볼까요? 기역, 키읔. 자, 기역이 3이 이내니까 이거 맞고 니은도 맞죠. 그 다음에 리을도 4등이니까 맞고 시읒도 5이니까 맞고, 이응도 1등이니까 맞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모음 3개죠. 모음 3개는 상위 6개가 이제 두 번째 이네, 아어 맞고, 오우 맞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지금 자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이 주어진 규칙을 위배하는 그 입력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책형이면 21번, 22번인데 재책형이면 1번, 2번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빡센 문제가 조금 나오면 헷갈리는 문제 이런들이 나오면 좀 그럴 수 있어서 1번 이렇게 정답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보죠. 몇 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 기역, 피읍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얘도 뭐 티귿이 추가됐지만 리을이 당연히 4위 이내니까 이것도 맞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티귿이 빠져도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고 야. 근데 이제 아야 어여인데 여기선 이게 틀렸죠. 왜냐면 야는 여기에 순위권에 못 들어. 어는 이 두 번째 이내니까 이게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뭐 얘 하나 볼까요? 지금 제가 복자음은 고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복자음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받고 디귿 리을 이건 틀렸죠. 왜냐면 5개 이내 5등 이내야 되는데 얘가 먼저 왔죠. 가장 맨 왼쪽에 얘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3,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뭐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뭐 그렇게 얘는 뭐 니은 미은 지읒인데 니은 지읒 그 복자음은 서로 다른 입력키에 배치해야 되는데 같은 키에서 못 틀렸겠죠. 3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자, 매칭형입니다. 매칭형이 연달아 나와요. 23번 보면 7개 관광 사업체가 있는데 그 A하고 E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당 이용자 수는 총 면적을 총 이용자 수로 총을 왜 썼냐면 사업체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하나로 묶고 이용자도 하나, 매출도 하나로 묶어서 총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보기는 4개고 구해야 될 건 7개예요. 그 말은 그 조건끼리 융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번에 무더기로 나온다는 거죠. 공통된 부분들을 지워주는 전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최근 매칭형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상하게 2010년도 자료 해석은 제가 해설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문제가 좀 까다롭다. 물어보는 그 자체도 까다롭고 좀 난이도가 그래도 무시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낫고요. 저는 오히려 문제가 10년도가 좀 복잡합니다.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기억 보죠. 매출액이 20억을 넘는 거 일단 찾아보면 100만 원이니까 이거 2천 넘어가는 게 20억이에요.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자, 그러면 C 넘어가고 G 넘어가죠. 자, 그러면 테마파크 골프장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만 C랑 G 중 이제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자, 동물원 테마파크 유원지 이용자 수는 각각 100만 명. 그럼 이게 1000을 넘는 애들을 찾아가라 이거죠. 자, 하나. 다음에 뭐야? C, D. 나머지 없죠? 그럼 A, C, D인가? 자, 그럼 여기서 중복된 거 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빠르게. C가 그러면 뭐야? 테마파크죠. 여기다 이제 테마라고 써주고 하나 더 G는 그럼 골프장 맞나요? 야, 그래도 7개 중에 벌써 2개는 구했습니다. 자, 이거 공해천의 면적당 매출액이 팩토리파크의 면적당 매출액.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공해천 팩토리파크를 나타나면 이 5개 중에 누군지 몰라요. 얘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냄새를 맡으면 매칭형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테마파크를 지어주면 동물원 유원지가 있죠. 그럼 100% 여기 동물원 유원지 중 하나가 언급됩니다.
테마파크는 이미 언급됐으니까 지우고, 맞죠? 유원지. 그럼 여기서 유원지를 구하면 동물원도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팩토리, 하나가 공해촌. 이런 식으로 매칭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면적당 이용자 수는 2만 이상 3만 미만. 자, 그러면 75, 뭐 이런 식으로 30, 이거 자세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안 쓰는데, 그래서 해설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00이면, 여기다 20을 하려면 1500이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640이죠. 얘는 됩니다. 640을 30으로 나누면 20 몇 정도 될 테니까. 그럼 B가 되고, 얘도 1150이니까, 얘는 55 곱하기 2 하면 1100이죠. 됩니다. 그럼 BD. 자, BD를 적어주고, 또, F? 얘네 둘 중에 200 안 되고, 얘 500. 그럼, 뭐야. 7, 500 나누면 안 되고, 얘 300인가요? 잠깐만, 헷갈리네. 200. 100 안 되고. 자, 그러면, B, D, 하나 더 빼먹었나? C는 볼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개만 했어요. 왜냐면 테마파크는 이미 구해졌으니까. 자, 그럼 BD가 식물원 유원지인데, 여기서 유원지가 D가 공통됐죠? 그럼 D가 유원지입니다. 그러면 B는 뭔데? 식물원. 그럼 그 다음에 A는 뭔데? 동물원이죠? 동물원이고, 글씨 좀 날라가도 이해해주세요. 이 F가 공해촌 팩트리파크 둘 중에 하나인데, 면적당 매출액 27, 매출액 600인데 그냥 6으로 보세요. 800인가 8로 보고. 7분의 8하고 2분의 6하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3이니까. 얘 1.142857 정도 될 테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팩토리 파크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팩토리가 되겠죠. 팩토리. 자, 팩자를 못 써서 그냥 영어로 썼어요. 팩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A, E가 뭐예요? 동물 팩토리.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헷갈리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약간 좀 말릴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안 보이시면 그냥 24번을 풀고 다음에 오셔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죠. 24번. 4개 지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옥수수랑 귀리, 밀 경지 면적 비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일단 고르는 게 핵심이고, 이건 응용 매칭형입니다. 매칭을 일단 해놓고 여기서 설명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자, 밀 경지 면적을 비교하면 오그덴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밀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누가 더 가장 크죠? 71.1, 71.8. 얘가 오그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 뭐 알 수가 없지. 얘네 둘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르망이 펠로타스보다 크고 프리토리아가 펠로타스보다 크면, 어찌됐건 3개가 있죠. 펠로타스, 프리토리아, 르망. 어쨌든 펠로타스는 봉이네. 얘네 둘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 셋 중에서 옥수수 경지가 가장 적은 건 뭐죠? 얘입니다. 얘가 프리토리아인가요? 그럼 이제 가랑 다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밀 경지 면적 비중을 볼게요. 프리토리아가 르망보다 이걸 봐야 되나? 잠시만요. 밀 경지 면적 비중은 프리토리아가 르망보다, 밀이 이거였죠. 르망보다 크다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잘못 풀었나? 얘가 프리토리아가 아니구나. 르망이 옥수수를 제가 이 검은색 기준으로 했네요. 옥수수를 비교했을 때 펠로타스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르망이나 프리토리아가 펠로타스보다 크다면 가장 작은 거 옥수수 이가였죠. 얘가 르망, 펠로타스. 저도 이 매칭을 지금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지 헷갈리네요. 다가 남았으니까 밀 경지 면적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프리토리아가 르망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얘가 크더. 얘가 프리토리아입니다. 펠로, 글씨도 안 써지네. 그 다음에 르망. 1번 보죠. 밀 경지 면적의 비중은 르망이 펠로타스보다 크다. 밀은 뭔데? 이거 검은색 맞죠? 68.1인가? 안 보이냐. 63.1? 그래서 아무튼 르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토리아 옥수수는 이거죠. 19주니까 18% 넘고, 귀리 경지 면적 비중을 가장 큰 걸로 나열하면 71.8이니까 오그덴이죠. 잠깐만. 귀리 경지 면적? 잘 안 보이네요. 얘네요. 얘가 누구죠? 펠로타스. 맞습니다. 4번. 옥수수 경지 면적 비중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지역. 옥수수가 이게 가장 큰가요? 숫자가? 가는 누군데요? 프리토리아. 근데 르망이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도록 할게요. 연령, 지지, 정당별, 사형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옳은 거를 일단 고르라고 했고요. 볼게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이런 문제에서 되게 많이 틀려요. 실수하고 함정하고. 어려워서 틀리냐? 아니요. 헷갈려서. 기억. 청년층은 장년층보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의 수 50명이고 25명이니까 맞죠? 아까 틀렸죠? 적다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을 그럼 제거해 줍니다. 니은. 비당 지지자의 경우 청년층은 장년층보다 사형제 반대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청년층의 반대 비율을 보면 이제 40%죠. 100분의 40이니까 얘는 50%고 그럼 장년층이 좀 더 높죠. 근데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디귿 리얼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기억 니은만 보고도 답이 나오네요. 5번 정답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딱히 풀 게 있나? 이거 한번 볼까 그냥? A당 지지자의 사형제 찬성 비율 100명 170명 찬성은 150 그러니까 170분의 150이니까 얘는 그냥 17분의 15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당 지지자 사형제 찬성 자 100명 130명 찬성은 75 뭐 대충 이렇게 되는데 비교할 것도 사실 없죠. 얘가 더 이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5배 증가하고 얘는 5배를 초과하죠. 8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정답은 5번이었고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방식 현황, 연료 사용 현황을 나타났다는 거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경기 북부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 자, 경기 북부 도시가스 66.1, 등유 3.0, 20배 맞죠? 22배를 넘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아니 뭐 사용 현황을 이 경기 북부 지역에 한해서 얘네들 다 더하면 100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가구 수가 이걸 곱해도 이 비중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만 가구가 있었으면 이게 6만 6천 가구, 10만 가구에 이거 뭐 얼마야? 3천 가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를 해주고 서울과 인천 지역에는 다른 난방연료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맞죠? 84, 91.5 다른 데보다 훨씬 높죠. 니은도 옳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디귿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수는 서울이 인천의 2배 이하다. 지역 난방이 이거죠. 77.8을 2를 곱하면 15.6이니까 13.4 작네 맞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비중이고 여기서 물어본 건 가구수고 여기서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고 했으면 맞는 보기입니다. 근데 그런 조건도 없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27번 보도록 하죠. 야, 무슨 한 문제 주제 자료가 3개나 주어지네요. 연계 문제도 아닌데. 이래서 제가 2010년을 좀 어렵다. 좀 이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까다롭고, 그 자료도 만만치 않게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근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2010년을 꼽습니다. 다음 그림은 A국의 국채 발행에 관한 자료인데, 옳은 것을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세출 세입이랑 국채 의존도가 있고, 국채 의존도는 세입분의 당해연도 신규 국채 발행액이 있고, 자, 그림 2는 정부 부채가 여기 나와 있고 GDP 대비 이자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나와 있고 굉장히 이 문제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되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같은 문제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 PSAT 완성도 문제라고 치면 진짜 제대로 된 까다로우면서 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억. 00에서 03년 사이 GDP는 매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GDP를 어디서 찾아가야 될까? GDP 막 그냥 껄떡거리긴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 막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이걸 보죠. GDP 대비 정부 부채는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부 부채가 있지. 그럼 난 GDP를 구하고 싶어. 그럼 정부 부채에다가 얘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정부 부채가 아래로 가고 GDP가 당연히 역으로 올라가겠지. 분수를 나누면 거꾸로 되니까 역순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를 가야 된다.
근데 이거 언제 막 또 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00에서 03년 갈 때 내려가고 있죠. 감소하고. 근데 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얘를 나누면은 이거 그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증가하고 있고 얘는 내려가고 있어. 그 말은 얘가 GDP인데 당연히 커지는 거죠. 분모자 가지고 분자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호가 옳습니다. 자, 그럼 제거를 해주고. 자, 괜히 니은을 볼 필요는 없어요. 니은은 없죠. 그럼 니은은 뭐 틀렸겠죠. 바로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자, 04에서 07년 사이 매년 신규 국채 발행액의 증가율은 세입의 증가율보다 낮다. 자, 세입과 신규 국채는 당연히 그림 1을 봐야겠지라는 거는 누구나 납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 근데 04에서 07을 보면 이 동그라미가 국채 의존도죠. 감소하고 있네? 근데 얘는 뭔데? 세입분의 당해연도 신규 국채 발행액. 자, 얘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 세입이 얘죠. 은근히 조금씩 이렇게 증가는 하고는 있어. 그렇지만 얘의 증가율, 그러니까 얘의 증가율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좀 더 크다면 어떻게 되지? 그럼 당연히 다음 연도는 분수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04에서 07 사이 국채 의존도는 매년 하락을 합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제 04에서 07 사이에서. 그럼 당연히 신규 국채 발행액의 증가율이 세입의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맞다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자의 증가율과 분모의 증가율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리을이 조금 까다로운데 03에서 07년 사이 전년에 비해 정부 부채가 증가한 해는 이자 비용도 증가해. 또 이자 비용 껄떡대긴 하는데 또 어떻게 구해야 돼? 그래서 막 진짜 되게 애매하죠. 자, 일단 정부 부채가 03에서 07 때 증가한 건 뭔데요? 03, 04, 05 이거 증가했나? 아우. 제가 눈이 침침한 게 아니라 진짜 2010년도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은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 자료도 그렇고 되게 잘 안 보이고요. 11년도부터 자료가 깔끔해집니다. 아무튼 뭐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얘네 다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자 비용을 어떻게 구해? 응? 얘가 GDP 대비 이자 비용이면 여기다 GDP를 곱하면 되겠네. 근데 GDP는 어떻게 구했지? 아까 일단 꾸역꾸역 그림 3분의 그림 2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림 3분의 그림 2에다가 뭘 곱해? GDP 대비 이자 비용. 근데 그건 어딨지? 이거. 여기 수치.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자 비용도 증가했냐를 보려면 그 03에서 07 다 전년 대비 그 정부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걸 주목하세요. 6에서 7년도 가면 팍 떨어지죠. 자, 그러면 그림 3에서 그림 2가 GDP였는데 이 분모가 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부 부채는 약간 증가하니까 당연히 GDP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곱해야겠죠. 여기다가 GDP 대비 이자 비용이니까 이거에다가 GDP를 곱해야 이자 비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GDP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뭐 딱히 이렇게 감소한다, 증가한다 막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를 또 보면 GDP 대비 이자 비용이 팍 내려갑니다. 근데 GDP의 증가율은 감소하죠. 이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GDP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감소를 하니까 즉 06년엔 전년 대비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특정 연도만 따지라는 거지 이 03에서 07을 모두 따지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을은 틀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게 굉장히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는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 리을이 아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기억도 맞긴 한데 GDP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느낍니다. 자, 28번 보도록 할게요. 유아 집단을 본데 일단 볼게요. 얘는 소개하는 거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첫째, 언어랑 창의가 유무 상관없이, 경험 유무 상관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평가 점수가 높아졌대요. 증가 맞고, 증가, 창의력은? 즉, 뭐야? 얘는 아니잖아. 그럼 니은은 제거. 증가, 이거 되게 보기 힘들다. 얘도 아니죠? 헷갈려. 자, 창의력도 증가, 얘는 감소. 자, 기억, 리을, 미음 중에서 얘 볼게요.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은근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봐야지. 자, 증가. 얘 맞고요. 증가. 죄송해요. 이거 무시해주세요. 증가 맞고요. 증가. 그 다음에 증가. 얘는 감소합니다. 그럼 미음만 일단 지워주죠.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살았고요. 두 번째 보죠. 6살짜리들 언어 사고 능력은 사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어 논리 사고 능력 평가 점수는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애들이 유아보다 높았다라고 했으니까 있음과 없음에서 있음에서 없음이니까 볼게요. 얘가 좀 더 높아야겠죠. 그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언어 논리력, 얘는 지워지죠. 70에서 41이면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왜냐면 6살짜리를 물었으니까. 니은 디귿도 확 지어지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도 제거해 줄게요. 그럼 기억 리을 중에 하나고요. 셋째를 볼게요. 자, 4에서 6세 사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언어 논리적 사고 능가의 증가율의 차이는 50% 이상가 차이가 났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 증가율을 보라는 거죠. 39에서 45 증가하면 6분의 3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40분의 6보다는 크죠. 얘가 15%거든요, 정확하게. 소수점 그런 거 필요 없이. 아무튼 15% 정도 증가를 했다면 여기는 40분의 31이 증가합니다. 얘는 40분의 30보다 커. 근데 40분의 30은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해서 얘 75%거든요. 그럼 얘는 75% 넘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39분의 6은 15% 약간 크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은 1%포인트 미만이래요. 창의적은 48에서 69, 그 다음에 47에서 68. 자, 여러분, 자세히 계산을 하진 않아도 48에서 증가율이 이게 4살짜리고, 그러니까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애들 그거고, 사교육 경험 있는 애들의 그 창의력 그 증가율은 47분의 21입니다. 얘랑 차이가 몇 퍼센트일까요? 1%포인트 미만인 건 자명합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서 기억이 그 집단에 맞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이고, 리을이 안 되는 이유는 한번 볼까요? 40에서 60은 정확하게 50% 증가합니다. 얘는 2배 증가하니까 100%. 그럼 서로 50%포인트 차이 맞죠? 얘를 볼까요? 45에서 85 증가하는 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면지를 써야겠다. 이거랑, 그 다음에, 4872. 얘는 24 증가했으니까 50% 증가한 거고, 증가율이. 얘는 40 증가했죠. 엄밀하게 따져볼게요. 어차피 푸는 거. 5로 나누면 8분의 9니까 이거 88.9입니다. 그 분수의 소수 표현에 의해서. 얘랑 얘 차이가 1%포인트 미만인가요? 38.9%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아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2010년도가 까다로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29번 볼게요. 표와 그림은 도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한 자리인데 옳은 것을 일단 보고서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볼게요. 일단 기억. 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빨간 펜으로 바꿔서 풀게요. 2001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의 1일당 발생량은 25% 이상 감소했대요. 2001년 대비 2008년에. 자, 이거 그냥 118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14인가요?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음식물 쓰레기의
아, 얘는 2004년이지. 2001년은 여기 있겠죠. 자, 보시면 14940, 그 다음에 11397이니까 149로 보고요. 그 다음에 114로 봅니다. 그럼 이게 몇 차이 나죠? 35 차이 나죠. 149분의 35가 25%를 넘냐 안 넘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바로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러면 140이죠. 4를 했는데 얘를 못 넘네. 그럼 무슨 뜻이죠? 25% 미만이란 소리입니다. 왜? 4분의 1이 25%이기 때문에. 분자의 4를 곱했을 때 분모랑 똑같으면 25%고, 분자의 4를 곱했는데 분모보다 크면 당연히 25%를 초과하고, 분자의 4를 곱했는데 분모보다 작으면 2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2008년 음식물 쓰레기 1일당 발생량은 12397 맞고요. 이는 도시 폐기물 1일당 발생량의 약 22.8%. 지랄을 하네. 아무튼 소점까지 물어보냐. 어쨌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499114가 있죠. 499를 그냥 500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123은 아까 12397은 그냥 114로 보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500분의 114는 정확하게 22.8%죠. 아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라고 해서 22.8%의 숫자를 주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또 하나 더 있어. 단독 및 공동에서 배출되는 양은 7,400톤 per 일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단독 및 공동주택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러분. 이거 둘이 더하면 이게 38%로 보면 몇이죠? 66%인가요? 자, 그러면 66%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66.7%를 떠올리세요. 얘는 뭔 분수랑 비슷하지? 3분의 2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500이었잖아요. 3분의 2를 해주면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양이, 잠시만요. 문제 없네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곱했을 때 1000분의, 그러니까 3분의 1000이니까 얘 333점 어쩌고저쩌고 가겠죠. 근데 우리가 자릿수, 그렇죠. 대략 한 3만 톤 정도 되나요? 제가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왜 헷갈렸나 이해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도시 폐기물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도시 폐기물 1일당 발생량이 22.8%라고 해서 헷갈렸나봐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양은 이거 음식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얘 114로 보면 114에다가 똑같이 3분의 2를 해주면 이거 28 나누기 3이 되죠. 그럼 얘 나누면 7,600 그 정도 되겠죠. 여기다 해야지. 대략적으로 7,400톤을 이상이다 라는 건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워주고 디귿은 볼 필요 없죠. 똑같이 있으니까 리을만 보고 넘어가죠. 자, 2001년 대비 8년에 음식물 쓰레기 1일당 재활용량은 31.5배로 증가하였다. 왜 소점을 줬냐? 여기 그 재활용량이 어디 있죠? 세모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얘가 세모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보기 힘들게 해놨다. 얘가 세모고요. 여기도 세모 여기 있고요. 그럼 2%에서 63이니까 나누면 31.5. 이거 맞구나 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재활용량 그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 2001년과 2008년에 음식물 쓰레기 1일당 발생량이 같다는 조건은 어디도 없고요. 여기 자명하게 14940, 12397로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만 봐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진짜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의 그 2001년부터 4년까지 배출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구분이 배출량 함께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들을 나타낸 거니까 기억 보죠. 3년과 4년 모두 그 제조업 연소로부터 가장 많이 배출된 거는 뭐냐라고 했는데, 그 SOX라고 했어요. 제조업 연소 한번 볼게요. 19%, 그 다음에 14%, 9%, 1.9, 얘는 볼 필요 없겠죠. 여기다 곱해도 얘는 확실히 작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곱한 거랑 여기서 얘를 곱한 거랑 누가 더 클까요? 거의 10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SOX가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 NOx, 질소산화물이 더 큽니다. 거의 1000을 넘죠, 얘네들은. 근데 얘는 470에 20%를 곱해도 1000을 못 넘거든요. 얘 또한 그렇고. 100을 못 넘거든요. 죄송해요. 여기에 이제 9%면 100을 넘고, 여기에 8% 해도 100을 넘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이걸 비중을 곱해도 100을 못 넘으니까, NOx가 큽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니은. 도로 이동 오염원의 CO 배출량은 2002년과 3년에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도로 이동 오염원. 자, 2002년과 비중이 줄어들고 전체 총량도 줄어들었으니까 맞고, 2004년에는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했고 총량도 조금 12,000톤이 증가하니까 맞겠죠. 니은 옳습니다. 자, 리을은 공통되니까 보지 않아도 되고 디귿 볼게요. 자, 1년부터 4년까지 배출원별 배출량 1에서 3순위의 변화가 없는 오염물질은 NOx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죠. 어려운 건 절대 아닌데, 빠르게 이제 판단하면 1, 2, 3 정도 이제 되죠. 얘네들 이제 맞으니까 그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해설하는 거니까 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맞죠? 1, 2, 3. 왜냐면 3등까지 물어봤잖아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가 이제 없는 오염물질들이 있으면 이거는 틀린 거고, 없으면 맞는 선지가 될 테니까 1등, 2등, 3등이고요. 1등, 2등, 3등 맞나요? 1등, 2등, 3등. 1등? 얘는 이제 2등, 3등 이렇게 틀렸고, 얘도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정도 되고, 얘도 1등, 2등, 6.7, 6.7이면 얘 3등으로 할 수도 없죠. 공동 2등이니까 여기서부터 순위가 안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죠. 보고서에 언급된 A, B, C국의 표의 가나다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A국의 2006년 4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은 3분기보다 감소하였다 라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소매 판매 수출 증가율이 4분기에 3분기 대비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증가. 얘는 증가했으니까 가는 아니죠. 가는 지금 A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소매 판매 둘 다 맞네요. 그럼 나가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B국의 2006년 4분기 산업 생산 증가율은 3분기보다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산업 생산은 3분기보다 감소하였다라는 걸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0.9에서 1.9는 증가한 거죠. 감소한 거는 얘죠. 그럼 다가 B가 되겠죠. 그러면 C는 자동적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3년에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인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막 되게 복잡해 보이고 막 어려워 보여요. 평균 점수는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의 모든 학생의 그 학업 성취도 점수 수준으로 나열하고 이를 기초로 성적집단을 구분했다라는 거고, 자, 개별 회원국의 성적 집단별 평균 점수는 OECD 개별 회원국별로 학생을 학업 성취도 점수 순으로 나열하고 이를 기초로, 그러니까 또 뭐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하니까 막 되게 어려워 보이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뭐 격차는 개별 회원국 성적에서 OECD 평균을 이제 빼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상위 15% 평균 점수 격차는 미국 점수에서 OECD 점수를 뺀 거다 그런 거고, 00년과 03년 4개국이 나와 있고요. 기업부터 보죠. 자, 한국의 상위 10% 집단의 평균 점수는 2000년보다 3년이 높다. 한국 어딨어? 상위 10%. 이거죠. 죄송해요. 이거죠. 그 다음에 한국이 상위 10%에 이거죠. 동그라미. 그러면 평균 점수와의 격차가 0에서 얘는 올라가 있고 얘는 0에서 아래로 있다고 해서 맞다라고 할 수 있나요? 틀립니다. 왜? OECD 평균 점수가 2000년과 2003년에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평균 점수와의 격차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고 해서 절대로 2003년에 OECD 평균 한국의 상위 10%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과 2003년 모두 제시된 4개, 그러니까 4개국 중에서 핀란드는 모든 성적에서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평균과의 OECD 평균 점수의 격차가 플러스이면 플러스일수록, 그렇죠, 당연히 높은 거겠죠. 자, 그럼 핀란드가 네모인데, 여기서 뭐 한국보다 낮은데? 한국이 더 높은 거죠. 하위 5%의 평균 점수가. 그럼 여기서부터 발리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리을은 공통이죠. 그럼 리을은 볼 필요 없어요. 맞는 거죠. 자, 디귿과 미음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10% 집단의 OECD 평균 점수와의 격차의 경우 제시된 4개국 중에서 2000년과 2003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OECD 평균 점수와의 격차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위 10%가 여기 있죠. 일본이 얘인데 일본이 팍 떨어져요. 2003년에는. 딱 봐도 격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어요. 왜? 세모는 여기 그 0에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큰 차이가 없고요. 이건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평균 점수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00년이랑 03년이랑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거죠.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 얘는 틀렸겠죠. 3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솔직히 진짜 퀴즈 상황 판단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한데, 얘도 이제 괜히 또 자료 해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5개 도시를 대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그 도착 도시, 출발 도시 간의 시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말하는 그 시간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기억 보죠. A에서 E로 간 다음에 C로 가서 B로 가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A에서 E로 가려면 일단 A는 B, C의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C에서 E로 갈 수 있나요? 없고요. B에서 E로 갈 수 있죠. 자, 그럼 일단은 A, B, E를 택해 볼게요. 자, 그럼 E에서 C로 일단 가야겠죠. 그럼 C에서 마지막으로 B 가면 끝이죠. 이거 몇 시간이죠? A에서 B 1.5시간, B에서 E 2.5, 4시간, E에서 C 4.5시간, C에서 B 5.5, 1시간이니까 5.5시간이면 맞네 라는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C로 가면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고 B로 가는 게 맞나요? 일단 B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D로 가볼게요. D에서 E로 갈 수 있죠. E에서 이제 C, B 이렇게 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1.5시간, B에서 D 1.0시간, D에서 E 0.5시간, E에서 C 0.5시간, C에서 B 1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5시간이죠. 따라서 5.5는 아닙니다. 4시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A에서 C로 갈 수는 없잖아요. E 들렸다 C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4.5가 맞습니다. 자, 니은이 포인트겠네요. AC에서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야, 진짜 애매하네요. 자, A가 일단 출발 도시니까 시작을 하라고 했으니까 B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 B에서 D로 갈 수 있나요? 일단 2.5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D로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D에서 이제 E로 가보고요. E에서 안 가본 데가 어디죠? C죠. 그럼 C에서 A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한 번씩 들려서 모두 A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A, B, C, D, E니까. 자, A, B 1.5시간, B에서 D 1.0시간, D에서 E는 0.5시간, E에서 C는 0.5시간, C에서 A는 0.5시간. 그래서 1.5고요. 3.0. 그럼 4시간 맞나요? 4시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답을 2번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구했는데 우연히 한 번에 이 경로가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4시간, 이 둘 중에 가장 작은 게 짧은 이동 시간이 4시간밖에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는 뭐 5.5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뭐 A, C, B, B에서 뭐 E로 가거나 E에서 D로 가고 D에서 A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A에서 C는 0.5시간, C에서 B는 1.0시간, B에서 E는 2.5시간, E에서 D는 0.5시간, D에서 E는 1.0. 그럼 더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5.5죠. 이 경우는 5.5였다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34번 볼게요. 자, 무슨 보수공사 추진 현황을 나타냈는데,
옳은 거를 일단 고르라고 하고요. 13개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보죠. 자, 1번. 이 표가 작성된 시점은 2008년 11월 10일 이전이라고 대놓고 다 적었죠. 묻고 있습니다. 다 적었죠. 한번 보죠. 공사기간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날짜에 대한 자료는 공사기간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부터 공사 중. 이게 무슨 뜻일까? 11월 23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계획 중으로 됐겠죠. 근데 공사 중이라는 건 11월 23일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이 틀렸다는 거죠. 2번. 전체 사업비 중 12와 9비의 합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서 이걸 다 더한 거예요. 합계도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1에서 10년도가 자료가 좀 까다롭고 난해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합을 보면 2,500에다가 이거 더하면 2,9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000, 3,400, 3,400 여기까지 3,500, 3,700, 3,900 대략적으로 한 4,10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12와 9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전체 사업의 절반 이하가 되려면 전체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겠죠. 그러면 볼까요? 국비는 뭐 1000도 안 되는데? 4100분의 1000 미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얘가 50%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50% 이상이라는 거지. 근데 절반 이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사업비의 80% 이상을 12로 충당하는 문화재는 전체 50% 이상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모르면 은근히 시간 갈 수 있는데, 12로 이거보다 이거 80%가 이상이 되려면 얘네 둘이 합친 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이면 됩니다. 그런 애들을 찾아갈게요. 얘 20%는 뭔데? 310 정도 되니까 이건 넘죠. 안 되고, 얘 20%는 70 몇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 20%는 66이니까 둘이 더하면 맞고, 그럼 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는 100%니까 맞지. 80% 이상이니까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50%니까 얘도 100%가 되고, 얘는 50% 안 되고, 얘는 이거의 20%가 40인데 이거 둘이 더하면 30이니까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1, 2, 3, 4, 5가 됩니다. 근데 전체 문화재 수는 13개였죠. 이거 다시 또 더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바로 파악을 하세요. 그럼 13분의 5가 50%를 넘나요? 안 넘죠. 공사 중인 문화재 사업비 합은 공사 완료된 문화재 사업비 합의 5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공사 완료된 게 두 개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죠. 2550 정도 되죠, 여러분. 얘 절반은 2550이라고 봤을 때 얼마가 되나요? 127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더한 게 1275를 넘나만 보면 됩니다. 근데 뭐 600, 이거 700 정도 되고 800 정도 되고, 얘네 둘이 더하면 900, 이거 둘이 더하면 300이니까 한 1200. 충분히 넘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넘어요. 넘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사 중인 문화재 사업비 합은, 왜냐면 이게 이래서 까다로운 건데, 696, 796, 이제 82, 이거는 107, 그 다음에 이거 197, 200 정도 된다고 치고 430, 그 다음에 430에 이거 더하면 450 정도. 그럼 800이라 쳐도 1250이라서 근소하게 안 넘습니다. 1275라. 제가 얘까지 더해줘서 지금 실수했는데 얘는 계획 중이죠. 틀렸고 정답은 5번입니다. 야, 5번은 진짜 쉬웠네요. 1, 2, 3, 4는, 그러니까 2, 3, 4는 까다로웠는데 5번은 오히려 정답이 되는 건 되게 쉬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는 1, 2, 3, 4, 5, 6, 7, 7개죠. 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화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니까 당연히 적은 게 맞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합니다. 35번. 자, 사망자 수가 03에서 08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 사망자인데 옳은 걸 일단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자, 03에서 08년 사이 오직 한 해에만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는, 이것도 노가다예요. 그냥 막노동입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한 해에만 사망자 발생한 거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라오스, 미얀마 없고요. 나이지리아 있고, 파키스탄 있고, 터키. 1, 2, 3, 4, 5, 6 맞죠? 03에서 08 사이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매년 50% 이상이라고 했어요. 감염자 수를 물었죠. 한 명이죠. 4분의 1이 50% 넘어요.
4분의 1은 몇 퍼센트죠? 25%. 발례입니다. 이것만 봐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미음은 겹치죠? 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리을 보는 게 빠릅니다. 2005년 태국과 베트남의 감염자 수 합은 2005년 전체 감염자 수의 65%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태국과 베트남 어디 있죠? 5명, 61명, 66, 그 다음에 전체 98. 자, 얘가 65%를 넘냐 안 넘냐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얘는요, 여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분모 작고 분자 같으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근데 얘는 몇 프로인데?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66%라는 걸. 아니 100분의 1이 뭐 1%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그러면 66%보다 크면 얘는 뭐죠? 당연히 65%보다 크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36번) 보도록 할게요. 2001년부터 6년까지 생활체육 참여 현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역시 자료가 만만치 않아요. 장류가 되게 막 한 페이지를 거의 꽉 채웁니다. 자,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참여율은 조사 대상자 수에서 생활체육 참여자 수겠지, 당연히. 월평균 2, 3회 이상 생활체육시설에 참가한 참여자를 말하는 거고, 참여 유형별 비중이 나와있고 선호도가 있습니다. 1번 보죠. 전년에 비해 2006년 보디빌딩 참여자 수는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3순위에서 5순위로 밀려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여자 수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죠. 선호도가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몇 명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선호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지. 이게 막연하게 1순위가 몇 명의 선호를 했길래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그리고 뭐 중복해서 선호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딱 하나만 선호했다, 응답했다 그런 말도 없고요. 2번. 2001년 이후 줄넘기 테니스의 선호도는 매년 하락. 줄넘기 볼게요. 줄넘기부터 하락, 이거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발레니까 볼 필요 없어요. 3번. 2001년 이후에 등산, 배드민턴, 축구는 모두 상승. 말이 안 되는데 한번 보죠. 왜냐면 6순위인데 3순위가 모두 이렇게 올라갈 수 없거든요. 6년 동안. 등산. 근데 1순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발려져, 여러분. 매년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동결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04년 전년 대비는 동결. 2002에서 6년 사이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해는 주 2, 3회 참여자 집단의 비중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해는 이거. 즉 2002, 3, 4, 5년입니다. 그러면 주 2, 3회 볼게요. 자, 매년 증가합니까? 틀렸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정답은 5번이 되고요. 5번 뭐 어렵나? 그냥 봅시다. 4, 5회가 전년 대비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110에서 168이면 58 증가하죠, 여러분. 얘는 감소하니까 증가율은 당연히 낮고, 얘도 뭐 볼 필요 없고 얘랑 둘을 비교하면 되는데 336에서 257에서 336이면 79 증가한가요? 네, 얘는 58 증가하고요. 그런데 110분의 58이 257분의 79보다 크잖아요.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아니 뭐 분모는 2배를 넘는데 얘는 2배 증가를 못하잖아요.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가 분모, 얘가 분자입니다. 따라서 얘가 더 증가율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7, 8은 연계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그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일단 골라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나? 아, 이게 또 잘려가지고 1번부터 보죠. 표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영자 전체 노역장 미결수, 이거는 그냥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전체부터 보죠. 6만 1000 내려가고 5만 7000 2000
46,000, 46,300 맞고, 수영자 37036, 37111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맞고요. 노역장 유치자 이거 보면 되죠. 1436, 1062, 1234, 1937 맞고, 미결수는 이걸 보면 되죠. 23769, 2만대를 쭉 유지하다가 17,000대로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이런 거는 자세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꼼꼼히는 보되 막 너무 세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라는 거죠. 놓치지는 않고. 1일 평균 수용 인원, 수용 내용별 분포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비중이라서 2001년을 보면 전체 62,235명이죠. 하얀색이 수용자죠. 수용자부터 볼까요? 자, 62,200분의 37,000이면 그냥 62분의 37로 봐도 되는 거죠. 얘 곱하기 2를 하면 74네. 그럼 모가 62니까 얘보다 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50% 이상이라는 거죠. 맞나 볼까요? 근데 여기 여러분 50이 여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못 미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얘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숫자를 읽는 거예요. 그 인원을.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 38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얘네들은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겹칠게요. 자, 38번에서 물은 게 뭐냐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냐 골라달라라는 겁니다. 1번 볼게요. 보고서. A국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01년에 여기 가장 많았고, 이건 뭐 알 수 있습니다. A국 총 인구 대비 1일 평균 수용 인원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2001년 이후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했으니까, 자, 총 인구 필요하죠? 이건 뭐야? 왜 인쇄가 이렇게 됐어? 아무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니은. 자, 여러분 이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 2000년에 총 인구 대비 1일 평균 수용 인원 비율 구하려면 여기 2000년에 수용 인원이 안 나와 있죠.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을 제거해주면 얘가 지금 기억, 니은이고요. 잘 안 보이실까봐 인쇄가 잘 이상하게 됐네요. 이거 두 개 남은 거예요. 디귿이 필요하는지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7년까지 매년도 말 기준 여자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5에서 7% 불과한데, 해당 기간 동안 미결수 중에서 여자 수용자, 미결수에서 여자 비율을 이것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노역장 유치자 중 여자 수용자 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4.12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에서 여자가 포함하는 이 비율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수용자 플러스 노역장 유치자 미결수가 전체니까 여기서 여자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역장 유치자 중에서 여자 수용자 비율은 몰라요. 왜냐면 수용자랑 노역장 유치자를 이렇게 더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냥 뭉툭하게 얘네들을 더한 것 중에서 여자와 남자의 인구수만 나와 있지, 노역장 유치자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심결에 보면 필요 안 하겠지 싶을 수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러한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게끔 좀 배치를 해놔가지고.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39랑 40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A국 총 에너지 소비량 및 용도별 소비량을 나타낸 거고, 옳은 거를 골라갑니다. 자, 일단 되게 복잡하죠? 이거는 그냥 기억 선지부터 보고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2005년에 1980년보다 수입 에너지가 4배 이상 소비되었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수입 에너지를 물어보는데, 자, 차근차근 보죠.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 에너지 비율, 이게 다이아몬드거든요. 여기 있네요. 80년이랑 2005년을 물었죠. 73.5%, 96.4%. 이걸 비교하면 안 돼요. 총 에너지 중에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수입 에너지라는 거지. 그럼 총 그 에너지 소비량은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 봐야겠죠. 1980년도에 여기 있네요. 37.2, 즉 3,700만 톤, 얘는 1억 6,200만 톤입니다. 여기다가 96% 정도를 곱하고 여기다가 그냥 대충 73%를 곱한 게 수입 에너지죠. 그게 4배를 넘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냥 여기서 바로 가세요. 자, 73에서 160이면 2배 넘죠. 최소한. 37에서 96은 2배 넘죠. 3배는 안 돼도. 3배 하면 이거 100 넘어가니까. 자, 그럼 여러분 2배 2배네? 그럼 뭐가 되죠?
아무리 못해도 4배를 가뿐하게 넘는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옳습니다. 뭐냐면 10 곱하기 10이랑 20 곱하기 20이 있는데 얘 더하면 400이고 얘 100이죠. 4배죠? 2배 증가했고 2배 증가했잖아. 곱하기 하면 똑같이 4배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푼 거예요. 니은 2002년에 비해서 5년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중동산 원유 비율이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 에너지가 있고 원유 중 중동산 수입 비율이 있고 얘네들을 곱하는 거네. 총 에너지분의 원유, 그 다음에 원유 중 중동산, 이걸 약분해주면 총 에너지분의 중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는 건데 2002년에 비해 5년에 감소했냐라고 물었어요. 볼까요? 이거 곱하는 거죠. 비교하세요. 자, 75에서 80 증가하면 5 증가했죠. 45에서 50 여기서는 5 증가했고 누가 더 클까요? 증가율이? 얘가 더 크죠?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이렇게 됩니다. 2002년보다 2005년이 더 작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디귿과 리을만 남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리을을 볼게요. 1990년에 비해서 2005년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산업용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총 에너지 소비량 중에 가정용 비율은 감소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72.8분의 산업용이 뭐죠? 36.1. 그 다음에 162.1, 93.1. 누가 더 증가를 했을까요? 얘는 2배를 해주면 146 정도 되니까 한 2.3배 정도 되는데 얘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하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여기보다 크니까 증가한 거 맞죠? 그리고 총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가정용은 이거 검정색이죠? 이 숫자 잘 안 보이시죠? 22랑 얘가 34.8, 35거든요? 자, 그러면 22, 72.8을 73으로 놔두고 162로 놔두고 얘를 35로 보면 볼 것도 없죠. 얘는 2배 넘고 얘는 2배도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소했다? 5를 쿠요. 얘는 틀렸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전공 과목의 점수 산출 자료고, 자, 가팀에 속한 3명의 학생 중 경신이와 근우의 학점을 바르게 짝지어라 라는 겁니다. 평가 비중은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합이 1.0, 즉 100%를 이룬다 라는 거고, 지영이의 최종 점수는 뭐 알 필요 없죠. 경신이랑 근우의 학점이 궁금한 거니까. 자, 경신이 근우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과제 평가 점수는 팀원 모두가 동일하게 부여받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90점, 80점을. 오케이. 자, 60점, 50점을 맞았는데 경신이가 2학년이었나요? 2학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네요. 그러면 110점에 20% 더하면 돼요. 22%. 22점. 출석은 30%. 대결 출석이 맞네. 둘이 52점.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발표가 10%, 20%씩. 자, 9점, 16점, 25점이니까 77점이죠. 2학년이 77점에서 차지하는 학점은 B학점입니다. 자, 그럼 근우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근우가 B냐 C는 4학년이죠. 근우가 몇 학년이지? 4학년. 그럼 B랑 C가 있어요. 즉 80점을 기로를 보는 거죠. 80점이 넘냐 안 넘냐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근우는 70점을 맞았어요. 30%니까 150에 30%는 즉 45점. 출석은 몇 프로죠? 10%. 10점이면 55점이죠. 자, 보고서만 30% 들어갑니다. 그러면 27점이죠. 55에다 27을 더하면 80을 넘습니다. 따라서 B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0년도 507 자료 해석을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좀 난해하고 좀 물어보는 것들이 심오하고 좀 자료의 그 뭐랄까요, 생김새도 약간은 최근 경향과는 좀 다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생소했는데 좀 약간 풀이도 좀 버벅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해설 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바 이쯤에서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